그래서 오늘은 별 이야기가 없더라도 그냥 오베가를 타고 달리는 느낌들을 담고 싶은 거니까, 예, 그 점을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가다가 그냥 주저리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더핑입니다. 오, 바람. 와, 오늘 바람 장난 아니네. 저는 지금 바이크를 타고, 와, 오늘 그래도 뷰가 미쳤다. 오랜만에 바이크 타고 나왔고요. 이 시간에 나오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웠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원래 바이크를 타고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뭐 절기상으로는 이미 가을에 접어들기도 했고, 오늘 생각보다 엄청 덥진 않아서 바이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주제가 있어요.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오늘 라이딩이 여기 오베갈 오라리라고 하는 마지막 라이딩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오베갈과 이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기변을 성공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드디어 기변합니다. 지금 500일을 한 35,000km 정도를 탔고요. 그 35,000km 안에는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겠죠. 뭐 제 첫 번째 쿼터급, 미들급, 쿼드급, 저희 첫 번째 쿼드급 바이크가 이 500R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추억들을 쌓았고, 아무래도 저백이랑 125cc만 타다가 좀 이 쿼드급으로 오면서 저희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었습니다. 정말 레저용 바이크로서는 손색이 없었던 이 500R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500R 진짜 롱텀 시승기? 롱텀 소유기를 좀 공유를 드리고, 제 500R이 어떤 상태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뭘로 기변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V스트롱으로 기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V스트롱이 아니라 가장 최신 버전이죠. V스트롱 800D로 기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에 실제로 데리고 오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500R과의 이별에 집중하도록 하죠. 500R을 타고 달리면서 이 정도 코스가 딱 제일 편안하거든요, 정말. 지금 시속 한 77 정도 달리고 있는데, 5단 기어 넣고서 혹은 6단 기어 넣고서 70. 이 정도의 시내주행 속도가, 혹은 국도주행 속도죠. 이 정도가 딱 500R한테는 쾌적하다고 느껴지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500R도 엔진 소리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막 귀를 째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기분 좋을 정도 소리. 뭐 배기음 같은 경우에 워낙에 취향 차이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막 큰 배기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500R과의 마지막 라이딩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제일 자주 갔던 코스를 가려고 합니다. 주전 강동 해안도로를 타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자주 갔던 카페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그렇게 나름의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느꼈던 500R의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평소에는 굉장히 그냥 캐주얼하게 타고 다니다가도 딱 스포츠한 주행을 하고 싶을 때는 원하는 대로 바이크가 따라줬다는 부분이에요. 뭐 RPM도 상한에 제한이 있고, 얘는 고RPM을 치는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 속도도 188? 뭐 여기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제약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게 제약이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300km로 갈 수 있다고 300km로 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은 잠을 안 자고 며칠을 버틸 수 있다, 뭐 안 먹고 며칠을 버틸 수 있다, 최대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진짜 거기까지 버티질 않잖아요. 우리가 안 죽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살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이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가 뭐 300km까지 쏠 수 있다, 뭐 얼마까지 간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해야 되는 선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오래 건강하게 타는 법 아닐까 싶어요. 여기 주저이 딱 가면은 바로 이렇게 바다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예, 바다랑 정말 가깝게 달릴 수가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여기가 와 저기 일본 쪽에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파도 미쳤네. 이거 뭐야? 우와 이거 괜찮은 거지? 평소에 제가 여기 올 때 보던 파도의 높이가 아닌데요 이거는. 와 괜찮은 거지? 이제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500R의 단점도 하나가 있네요. 얘가 서스펜션이 좀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아요. 뭐 대부분의 이런 형태의 바이크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서스가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철이나 아니면 장애물을 넘을 때 충격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보통 요철 지나갈 때는 우리는 감속이라는 거를 하죠. 예, 그래서 크게 데미지는 없는 편입니다. 예. 이 대부분의 라이딩에서 오는 어떤 몸에 오는 영향들은 솔직히 바이크의 상태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라이더의 주행 습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멀티를 타더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저배기량을 타더라도 편안하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환경의 차이도 큽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파도 장난 아니다 진짜. 우와 파도 어쩔. 사실 초보 라이더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오르막의 커브가 계속 나올 때를 좀 어려워합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고 이런 여건에서 이 500R이 제법 잘 받쳐줘요. 잘 받쳐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코너에서도 안정적으로 잘 반응해주고 그리고 잘 가고 잘 서고, 이게 최고의 바이크의 기본 조건 아닐까. 뭐 이걸 잘하는 바이크는 너무 많지만 저한테 500R은 좀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는 점. 제가 예전에 한번 500R을 초보 라이더들에게 추천을 한다라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 생각은 기변을 앞둔 지금도 똑같습니다. 500R은 충분히 초보 라이더들에게 추천할 만한 바이크예요. 제가 여기서 규정하는 초보 라이더라고 하면 너무 출퇴근만 중심이 아니라 적정선의 레저용 바이크도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 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 500R을 저의 최종 바이크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기변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서울에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정말 못했어요. 울산 내려오면서도 이 바이크가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여기에서 아웃도어 활동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온 거죠. 근데 사실 무슨 핑계를 대도 그냥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기어 3단에서 20km 초반으로 달려도 진동이 불편하게 올라오지 않는다. 이것도 체크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3단으로 봤을 때 한 70까지는 무난하게 끌어올려지거든요. 근데 20km에서 70km까지를 기어 변속 없이 그냥 흐름대로 갈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점 중에 하나겠다. 이
500R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바이크고 매력적인 바이크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혼다 바이크를 타왔고, 혼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좀 다목적성에도 맞았었고, 그 혼다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제 기본적인 삶에 대한 철학과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혼다의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500R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은 사실 너무 많이 정보도 많고 자료도 많고 해서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요. 물론 엄청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건조 중량이 190kg이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또 요즘 나오는 바이크, 같은 등급의 바이크에 비하면은 그래도 무게가 좀 있는 편이죠. 예, 체격도 꽤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겁기 때문에 조작성이 좋냐 나쁘냐를 따진다면은 저는 굉장히 조작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라이더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조작성을 좌우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 클러치. 네, 클러치가 있죠. 이 500R의 클러치는 슬리퍼 어시스턴스 클러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속에서도 굉장히 잘 잡히고, 그리고 쉽게 잡힙니다. 네, 이렇게. 네, 진짜 가벼워요. 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클러치여서 정말 정체 구간이나 이런 데서 톡톡이 덕을 받고요. 그리고 이 500R 자체가 워낙에 중저속에서 좀 편안한 바이크입니다. 고속용 바이크가 아니잖아요, 이게. 795의 낮은 시트고는 이제 막 입문을 했거나 아니면 키가 좀 작은 라이더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앉았을 때 두 발을 땅에 대고 무릎이 약 한 70도? 70도 정도?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정도. 이 정도 된다면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양발 다 착지해도. 참고로 저는 키는 184고요. 키가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시트고가 뭐 영향이 있냐라고 하겠지만, 예, 있습니다. 키가 크다고 해도 시트고는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주로 달렸던 시티 커뮤터였고, 정체 구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7자 다리를, 7자 이거를 유지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시트고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디자인이었죠. 저는 500R을 선택한 가장 컸던 이유는 역시 디자인이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또 약간 단조로운가 싶으면서도 포인트가 딱 강조되어 있는 그런 500R의 강점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굳이 단점으로 꼽자고 한다면 뭐 많은 라이더들이 꼽는 단점이기도 한데, 심심하다, 그리고 뭔가 특색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많이 꼽으시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단점은 아니었어요. 저처럼 출퇴근도 하고 뭐 여행도 가고 때로는 모토 캠핑도 가는 라이더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는 원소스 멀티유즈가 삶의 철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바이크 한 대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500R로 굉장히 여러 곳들을 다녀보게 됐어요. 그냥 이런 공도도 달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산길도 달려보고, 자갈밭길도 달려보고, 진짜 좁은 골목길부터 해서 정말 넓은 국도까지, 온갖 코스들을 주행을 하면서도 이 500R의 바이크의 성능 때문에 제가 뭔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뭐 연비 같은 경우야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지금도 33km거든요. 33km per 리터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33에서 35까지도 찍혀요. 그리고 정말 출퇴근만 한다고 했을 때는 한 27, 28, 최고 낮게 내려간 게 24까지도 한번 내려가 보긴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28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바이크를 바꾼다고 한다면 이 연비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큽니다. 저는 이 500R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매겨보자면 한 10점 만점에
8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점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이 500R을 구입하는 걸 고민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입하기 전에 그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바이크가 그렇게 인기 있는 바이크는 아니다. 인기 있는 바이크는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가 방어가 잘 되진 않는 편이다 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바이크를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중고가 방어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고민이기는 하네요. 으짜, 어이구. 서스 진짜.